야, 정말로 벌써 1년이 됐네요. 코리안 좀비 정찬성 대 브라이언 오르테가 2019년 12월 부산에서 싸울 줄 알았던 두 선수의 경기가 불발되고 중간에 말 못할 사건까지 터지고 이젠 SNS를 통해 서로에게 험하다면 험한 포스트를 주고받으며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충 분위기를 보아하니 거의 두 선수의 경기는 확정되었고 여기서 이긴 선수가 다음 챔피언 도전권을 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그래서 요새 격투기 팬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남성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두 선수, 정찬성 선수와 오르테가 선수의 매치가 성사된다는 가정하에 두 선수의 스타일을 비교 분석하고 경기를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두 선수가 실력도 뛰어나고 깊이 있는 파이터들인 만큼 이번 특집은 분량이 조금 길어 2부작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은 정찬성 선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오르테가 선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총괄적으로 양 선수의 경기 양상과 결과에 대해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찬성 대 오르테가 대 정찬성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리안 좀비라고 하면 가르시아와의 1차전에서 보여줬던 끊임없는 전진과 거친 난타전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정 선수는 맷집을 앞세워 싸우는 투박한 파이터가 아니라 아주 기교가 뛰어난 테크니션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정찬성 선수가 가진 타격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거리에서의 다양한 옵션입니다. 종합격투기는 경기가 시작했을 때 양 선수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죠. 이 거리를 깨고 들어가려면 선제 공격을 해야 하는데 카운터에 대한 위험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하는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수준이 높은 경기일수록 원거리에서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정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옵션이 아주 많죠.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바로 손해를 보지 않는 공격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공격을 하는 입장임에도 카운터의 위험이 낮고 상대방에게 공격이 맞지 않거나 데미지를 크게 주지 못해도 상관이 없는 공격들인데요. 정찬성 선수가 자주 사용하는 원거리 공격에는 꽤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먼저 발등으로 차는 인사이드 로우킥입니다. 한 발만 들어가서 발등으로 차고 재빠르게 회수를 하는 인사이드 로우킥의 경우 정강이로 차는 것보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카운터의 위험 자체는 낮지만 힘이 실리지 않아서 데미지는 크게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공격 시도를 했다는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를 볼 것이 없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펀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발만 움직이는 스텝, 즉 원스텝을 활용한 펀치를 자주 쓰는데요. 정찬성 선수는 뒷발을 고정시켜 놓고 앞발만 앞으로 들어갔다 빠지면서 무게를 실지 않고 치는 펀치의 활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뒷손 스트레이트의 경우에는 원스텝으로 스트레이트를 주고 빠지는 동시에 앞손 훅을 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식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굳이 맞추지 못하더라도 상대에게 뒷손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고 카운터에 대한 대비는 앞손 훅까지 갖춰 놓았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써먹기에 효율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발의 움직임을 활용한 잽이나 훅성 잽 역시 같은 맥락의 패턴인데요. 특히 정 선수는 이런 공격으로 상대에게 자신의 패턴을 각인시키고 공격 시도 횟수에서 우위를 가져가며 포인트 싸움에서 앞서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패턴을 각인시키는 것에 대해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힘을 빼고 잽2를 두세 번 정도 줬다가 상대가 이 패턴에 익숙해졌을 때쯤 원투를 준다든지 아니면 잽2 이런 식으로 박자를 다르게 가져간다든지 혹은 잽 패링 잽처럼 패턴에 익숙해진 상대의 반응까지 예상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정찬성 선수의 경기를 보시면 특히 원거리 5대5 대치 상황에서의 영리한 움직임이 잘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오랜 공백 끝에 복귀한 데니스 벼뮤데즈와의 경기부터는 원거리 잽 싸움에서 지는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코리안 좀비. 그리고 정 선수의 다양한 원거리 옵션은 상대의 반응을
반응을 파악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되죠. 정 선수는 잽이나 페인팅을 시도했을 때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반응에 따라 맞춰서 공격을 하는 식의 운영을 즐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잽을 줬는데 상대가 잽으로 반응했다고 하면 상대가 잽을 내게끔 잽을 주고 상대의 잽을 타고 들어가서 뒷손을 날린다거나, 잽이나 페인팅의 반응이 없으면 손해보지 않는 공격을 해주면서 포인트 싸움의 우위를 가져가는 식의 운영을 굉장히 잘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거리에서 다양한 공격 패턴들이 큰 공격을 맞추기 위한 셋업 역할을 하는 것이죠. 덧붙여서 정 선수는 펀치나 킥뿐만 아니라 머리의 움직임을 셋업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데니스 버뮤대제전에서 보여줬던 머리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죠. 펀치를 칠 때 머리도 같이 움직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정 선수는 고개가 앞으로 갔을 때 뒷손 스트레이트를, 뒤로 갔을 때 앞손 훅을 자주 날립니다. 그래서 버뮤대지가 공격을 시도할 때 정 선수의 고개가 앞으로 가는 타이밍이면 바로 뒷손을 치면 되고, 뒤로 가고 있으면 앞손 훅이 나오게 되겠죠. 이처럼 다양한 셋업도 정 선수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의 움직임입니다. 정 선수는 펀치를 칠 때 머리를 안전한 곳에 두는 것이나 난타전 상황에서 머리의 위치 선정이 아주 뛰어나고 펀치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머리가 같이 따라가는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보통 정 선수는 상대의 팔꿈치 쪽으로 더킹을 하거나 가슴 쪽으로 머리를 붙여주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오소독스일 경우 잽이 나오면 상대 앞손의 팔꿈치 쪽으로 머리를 붙여주고, 이런 움직임은 고개를 들고 싸우는 것보다 시야가 좁아서 맥그리거나 셰인 버고스처럼 거리 조절과 헤드슬립을 활용한 카운터는 치기가 어렵지만 안전하게 안면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접전에서의 활용도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펀치를 칠 때도 마찬가지로 정 선수의 머리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뒷손 스트레이트와 훅을 칠 때는 머리를 박아주면서 상대의 스트레이트와 훅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뒷손 어퍼컷은 상대의 앞손 팔꿈치 쪽으로 머리를 움직이면서 아예 사각으로 빠져주죠. 그러면서 앞손 잽이나 훅 혹은 다른 펀치들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같이 움직여주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펀치를 치는 것이 정찬성 선수의 특징입니다. 최근 프랭키 에드가전에서는 뒷발과 머리를 뒤로 빼주면서 나가는 레프트 훅으로 크게 재미를 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공격을 타고 들어가는 움직임입니다. 보통 정찬성 선수라고 하면 마이클 존슨처럼 핸드 스피드가 빠르다거나 조제 알도처럼 발이 빠르지는 않아서 스피드와는 잘 어울리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대신 정 선수는 상대의 잽에 대한 반응이나 잽을 타고 들어가는 움직임 혹은 더킹과 펀치의 연계처럼 순간적으로 상대의 공격을 타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정 선수가 상대를 KO시키는 장면도 대부분 이런 움직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정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일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찬성 선수의 타격 장점은 단단한 맷집과 체력, 긴 리치, 그리고 강력한 전완근을 이용한 빰 클린치와 시그니처 무브인 어퍼컷이 있고, 단점을 꼽자면 로우킥 방어를 앞다리를 들어서 캐치하기보다는 대부분 무릎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점이나 킥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팬들에게 화끈하고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주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공격 본능과 아직까지 복시 현상이 완쾌되지 않은 눈 부상이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최근 경기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대의 공격에 대한 반응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데니스 버뮤대즈와의 경기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먼 거리에서 인사이드 로우킥을 차주는 정찬성 선수, 지속적으로 고개를 돌려주면서 셋업을 깔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버뮤대즈와의 경기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원거리에서의 숫싸움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버뮤대즈가 발을 붙이고 같이 숫싸움을 걸어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텝을 밟아주면서 부지런히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로우킥을 허용하는 정 선수의 스탠스를 보면 앞발의 방향이 안쪽을 향하고 있어서 이렇게 로우킥을 허용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KO가 나온 어퍼컷인데요. 어퍼컷을 내면서 고개를 바깥쪽으로 빼고 치는 것과 함께 버뮤대즈의 잽을 타고 들어가는 동작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머리 움직임이 잘 나타난 야이르 로드리게즈와의 경기입니다. 로드리게즈의 잽을 흘려주고 자신의 잽을 맞추는 정찬성, 순간적으로 앞발과 머리를 뒤로
뒤로 빼면서 후속타까지 피해내는 모습이죠. 앞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손으로 로드리게즈의 머리를 잡아놓고 어퍼컷을 치는 정찬성. 더스틴 포이리의 전에서도 나왔던 움직임인데요. 한 손으로 상대를 묶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정 선수의 전완근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드리게즈 전을 보면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서 펀치러쉬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요. 로드리게즈처럼 백스텝을 밟을 때 두 발이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로 걸어가면서 빠지는 상대를 잡으려면 복싱 스탠스로는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정 선수는 맞춤 전략으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 건데 양손을 모두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죠. 로드리게즈의 스트레이트를 머리 움직임으로 피해주고 뒷발과 머리를 동시에 빼주면서 앞손 훅으로 연결하는 정 선수.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머리 움직임입니다. 머리 박으면서 스트레이트, 곧바로 머리를 뒤로 빼줍니다. 손해보지 않는 공격을 성공하는 장면이죠. 잽 주고 머리 빼주면서 오버훅! 같은 패턴으로 오른손 맞춥니다. 상대 잽을 타고 들어가면서 나오는 라이트. 순간적인 움직임이 엄청나게 빠르죠. 여기도 비슷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잽이나 앞손 싸움에서는 여간해서 이기는 정찬성 선수. 다음은 상대의 반응을 제대로 이끌어냈던 모이카노와의 경기입니다. 사각으로 빠지면서 힘을 뺀 훅을 내는 정 선수. 모이카노는 발을 붙이고 수싸움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원스텝을 활용한 잽. 앞발 회수가 빨라서 모이카노 잽에 전혀 맞지 않았죠. 다시 한번 가짜 공격. 그리고 모이카노의 잽을 타고 들어가 오른손 오버훅을 적중시킵니다. 오른손을 내기 전에 일부러 머리 위치를 낮춰서 상대의 잽에 빈틈을 만들어 놓았고 앞서 던진 가짜 공격들이 모두 셋업으로 활용된 장면입니다. 모이카노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에 진짜 공격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치렀던 프랭키 에드가와의 경기입니다. 저도 이날 맨 앞줄에서 보고 있었는데 아직도 생생하네요. 앞발 스텝으로 가볍게 펀치를 내주는 정찬성 선수. 굉장히 빠른 발을 자랑하는 에드가답게 반응이 아주 좋죠. 원스텝 잽, 또다시 가벼운 잽, 리치의 우위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빼며 뒷손, 다시 원스텝을 활용하는 모습. 로킥 방어가 조금은 불안한 장면이죠.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뒷발과 함께 사각으로 빠지면서 카운터로 들어간 레프트 훅. 에드가의 잽을 타고 들어가면서 치는 어퍼컷과 훅 연타. 순간적으로 에드가의 빈틈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정찬성 선수의 가장 강한 주먹인 어퍼컷으로 마무리하죠. 여기까지 정찬성 선수의 타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사실 설명드린 부분 말고도 정찬성 선수의 타격은 아주 강점이 많죠. 복싱이나 무에타이 베이스의 선수들처럼 기본이 되는 무술 특유의 동작들이 드러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현대 MMA 특화된 타격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찬성 선수의 그래플링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번에도 굵직한 주제 몇 개를 꼽아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브미션 캐치와 방어 능력입니다. 정 선수는 승리 가운데 서브미션 승리 비율이 50%일 정도로 서브미션 캐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반면 5번의 패배 중 서브미션 패배는 단 한 번도 없는 만큼 그라운드 공방에서의 움직임이 아주 훌륭한 편입니다. 특히 다스 초크에 일가견이 있는 포이리에를 다스 초크로 잡아낸 경기나 레너드 가르시아와의 2차전에서 UFC 역사상 유일무이한 트위스터로 경기를 가져간 것을 보면 정말로 그의 주짓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백 포지션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능력은 동체급 누구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수준이죠. 두 번째는 테이크다운 디펜스입니다. 정찬성 선수는 스탠스도 살짝 높은 편이고 발의 모양도 복싱 스텝과 흡사한 만큼 테이크다운에 취약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지 레슬링과 강력한 클린치, 좋은 무게 중심으로 테이크다운 디펜스를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죠. 물론 그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레슬러 타입의 선수가 많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만 강력한 레슬링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니스 버뮤데즈나 프랭키 에드가의 경기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레슬링 디펜스 능력을 봤을 때 어떤 레슬링 타입의 선수든 간에 정찬성 선수를 눕히는 것은 아주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코리안 좀비 MMA에 엘리트 레슬러 출신인 기령복 선수가 들어오면서 정 선수의 레슬링 실력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찬성 선수의 좋은 무게중심은 타격전에서 자신감 있게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물 흐르듯 부드럽게 섞이는 타격과의 연계 동작입니다. 이게 바로 정찬성 선수의 그래플링의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찬성 선수는 MMA의 달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타격과 그래플링의 조화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타격전을 하다가 그래플링으로 넘어간다든지 태클 페인팅을 주다가 갑자기 타격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MMA적인 움직임을 매 경기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르시아와의 2차전에서 나온 타격과 하단 태클, 다시 상체 클린치로 이어지는 움직임이나 조제 알도와의 경기에서 플라잉 니킥 후 곧바로 그라운드로 이어지는 움직임을 보면 그가 얼마나 MMA 스타일적으로 완성형의 선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야이르 로드리게즈와의 경기에서도 타격과 그래플링을 섞어주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네, 오늘은 정찬성 대 오르테가의 경기 분석을 앞서서 정찬성 선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오르테가 선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총괄적으로 양 선수의 경기 양상과 결과에 대해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